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해외 시장 진입에 대해서 단계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략과 경쟁 우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전략이란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죠? 전략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전략의 정의를 얘기한다면요. 우선 전략은 경쟁 우위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업이 가진 이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쟁 우위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업이 가진 이론. 기업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 바로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전략이란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뛰어난 전략이라는 것은, 그죠? 경쟁 우위를 실질적으로 창출해 내는 전략이 바로 뛰어난 전략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한때 열풍에 들었던 이런 포켓몬고라는 그러한 그 게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포켓몬고는 전통적인 어떤 그 포켓몬고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명성을 정감현실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그죠? 경쟁 우위를 획득한 것으로 그것이 아주 샘플이 되겠죠. 그러한 사례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산업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래서 포켓몬고는 출시한 지 90일 정도 돼서 약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6천억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죠? 6천억 정도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켓몬고가 출시된 지 한 달 기점으로 했을 때는 그 어느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앱들의 이용량보다 훨씬 높았다. 그죠? 높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이 포켓몬의 어떤 몽고의 어떤 전략, 그죠? 포켓몬고가 성공하게 되었던, 즉 경쟁 우위를 갖게 만들었던, 그죠? 그러한 전략이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한번 다시 보고요. 어쨌든, 전략이란 것은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죠?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그죠? 차별화된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론 중에 그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어떻게 발전하고, 경쟁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죠? 그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뭡니까? 기업 나름대로의 이론. 그죠? 그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전략이다. 그죠?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략들도 사실은 그 가정과 전제가 정확하게 현실과 부합되어야지만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건 당연할 거고. 그죠? 그래서 현실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전략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지 경쟁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정과 전제가 정확하지 못하다면은 그 기업의 전략은 당연히 경쟁 우위 원천이 되지 못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죠? 어떤 시장에서 경쟁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어떻게 우리가 이 경쟁을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경쟁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이 경쟁이 어떤 식으로 또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은 대부분 이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쟁 우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실천으로 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경쟁 환경이 어떻게 진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진화된 과정에서 진화된 과정에서 기업이 어떻게 경쟁 우위를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정확하다는 것뿐이지만 최선의 추측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에서, 그죠? 최선의 어떤 추측을 하는 것이다. 그죠? 그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최선의 추측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그죠?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디즈니의 성공에 대한 이론을 보면요. 사람들은 특별한 오락을 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우리는 특별한 오락을 창출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자원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오락거리를 제공하자. 이제 이러한 이제 발상을 디즈니는 했기 때문에 디즈니는 이러한 성공에 대한 이러한 이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오락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돈을 더 지불할 것이다. 가격을 더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특별한 오락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자원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오락거리를 제공하자. 즉, 사람들은 특별한 오락거리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오락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이용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디즈니의 전략이었죠. 그죠? 디즈니의 성공에 대한 이론이었죠. 그죠? 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됐고요. 자, 그래서 사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죠?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분석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내부의 분석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분석된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략을 실행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전략 경영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진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자라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죠. 그죠? 사명을 가진다. 사명을 가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은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지만, 그죠? 미치지 않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사명은 전략경영의 과정이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과정이다. 자, 그래서 사명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미션이라 하는데 보통 보면은 외국계 그 기업들의 어떤 직원들이 명함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럼 그 명함 뒤에 보면 미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션. 그게 이제 그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라는 거죠. 그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사명이다. 그래서 보통 미션 이래 가지고 그 뒤에 쫙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과 같이 이러한 미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런 미션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미션에서 결국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죠? 목표를 설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표란 것은 우리가 미션이란 것은 그 기업의 장기적인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션이란 말은 그 기업의 장기적인 목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미션을 기초로 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이랑 미션이라는 것은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그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를 명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미션 스테이트먼트다로 이제 명시. 보통 미션 스테이트먼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무엇을 장기적으로 무엇을 바라는 것이며 또 무엇을 피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의 사명이다 한다. 그리고 이 기업의 사명은 결국은 전략경영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이 기업의 사명을 갖다가 정의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업 사명은 공통된 요소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기업들은 예를 든다면 이제 존슨앤존슨이 의류 제품에서, 그다음에 3M이 접착 물질 분야에서 사업을 정의하듯이, 그죠? 기업의 주된 활동 분야에서 사업을 정의하거나 또는 어떤 그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경쟁할 것인지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션 스테이트먼트죠.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것이 결국 기업의 사명이고, 이 기업의 사명이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전략 경영 과정의 가장 기초적인 하나의 베이스먼트가 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먼트가 기업의 사명,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그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 기업이 바라는 목적이고, 그 기업이 바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또한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즉 피하는 거죠. 그 기업이 피하는 것을 정의하는 하나의 어떤 윤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죠. 그것부터 그 가치의 표현을 기초로 해서 기업은 목표를 설정하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외부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또 그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내부적인 환경을 또 분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해서 전국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갖다가 하는 것. 그죠? 그것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 그죠? 그래서 결국 전략을 실행하고 그것으로부터 경쟁 우위를 득하는 것을 우리가 전략 경영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사명은 기업 존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러한 기업의 사명이 항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단지 하나의 선언적인 그러한 이제 문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러한 예들은 보통 보면 기업이 사명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을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좋은 부분을 언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부패를 하거나 뭐 이런 기업들은 결국 그 사명이 결국 그 어떤 기업의 사명이죠, 사명. 발음이 좀 이상한데 사명이니까 기업들의 사명이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그 기업들의 어떤 성과하고는 별개로 가는 경우도 많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너무나 비슷한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뭐, 과연, 그 사람들이 좀 의심스럽죠. 기업 사명이 과연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되어 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기업의 사명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그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명시하고 있지만은, 그죠? 그것이 조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 그 가치에 크다란 어떤 영향을, 창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앨런 사태가 있었죠. 앨런. 자, 앨런은 미국에서 회계 부정으로 굉장히 한때 떠들썩했고, 그죠? 사건이 컸었죠. 근데 그 사명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직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연구에 따르면, 기업 사명이 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사명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는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한 것이 있었죠.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기 위해서의 과정들을 이제 조금 전에 봤는데, 그죠?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선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명, 그 분명한 뭐라 그럽니까, 일종의 미션이 있어야 되죠. 미션이 있어야 되고, 미션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죠? 미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션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가 설정돼야 되고, 그죠? 목표가 설정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분석이 이루어진다. 목표에 따라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죠? 조금 전에 한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사명에 따라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 분석이 되고, 또 내부에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따라서, 전략이 선택돼야 되고, 그죠? 그게 따라서, 전략이 선택돼야 되고, 그죠? 그게 따라서 전략이 선택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 결정적으로는 이제 실현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란 것은 미션이란 것은 기업 조직의 기업의 어떤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미칠 수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있을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목표란 것은 무엇이냐? 기업의 목표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기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기업의 목표는 일단 상세하고 측정 가능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상세해야 된다. 아주 명확해야 된다. 목표는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추상적인 것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달성했을 때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중요한 이야기죠. 목표가 측정되고 측정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 달성하지 않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아주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죠. 목표에 대해서는 목표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목표는 기업 사명이 기업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폭넓은 표현이라면, 그죠? 사명은 그렇다면 목표, object는 기업 사명을 이루기 위해 활용하는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타겟이다. 목표는 타겟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목표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object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목표는 결론은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목적이 되는 건데 이 목표는 결국은 이 기업의 사명을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뭐냐면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그죠?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좋은 목표는요, 기업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도 측정하기가 쉬워야 한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상세하고, 그죠? 측정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세하고 측정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목표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상세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기업의 목표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업의 목표가 부실하다면, 측정 가능할 수도 없고 상세하지도 않다면은, 그죠?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경영자들이 이러한 목표를 이용해서 자신의 기업 사명을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업이 목표가 없거나 부실한 목표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요. 기업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기업의 목표가 결국은 뚜렷해야 되고요. 이 기업의 목표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목표는 기업의 사명,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척도인데 이러한 척도가 없다고 보는 것이, 그죠? 이렇게 기업이 봤을 때 기업의 목표가 투명하지 않다면은 그러한 척도가 이제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러한 척도가 없다, 그러한 척도가 없는 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아까 봤을 때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있었죠. 그 다음 목표를 조금 더 볼까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은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냐, 그죠? 외부 환경과 이제 내부 환경은, 그래서 목표를 조금 더 보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략 경영 과정의 다른 요소들에게 영향을 줘야 합니다, 그죠? 다른 요소들에게 이제 그 뒤에 쭉쭉 요소들이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 있죠.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갔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략 경영 과정의 다른 요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죠?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그러니까 좋은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좋은 목표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보면요. 아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요 과정이죠. 그죠? 요 과정에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목표는 외부 분석이나 내부 분석, 그 다음에
전략을 선택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결국 이 실행된 전략이 경쟁 우위를 갖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경쟁 우위를 갖는 것. 이러한 식으로 영향을 계속적으로 해가야지. 이 목표에서 그냥 끝나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죠? 다른 부분으로 영향을 못 미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고, 목표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다는 거하고, 측정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명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명에 대한 가치를. 이것이 결국 목표가 없다는 것은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그 어떤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미션에 대한 뚜렷한 어떤 목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기업의 목표가 무엇입니다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얼마만큼 자기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 그죠?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른 요소들에게도 영향을 줘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본 것 같이 외부 및 내부 분석이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외부 및 내부 분석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분석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분석은 대부분의 경우에 동시에 실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이라 이렇게 하면 external analysis라 합니다. external analysis. 그러니까 외부 환경. 그죠? external analysis. 그죠? 그 다음에 내부는 뭡니까? internal analysis. external analysis하고 internal analysis. 이걸 갖다가 이거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은 동시에 실행됩니다. 분석은.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외부 환경 같은 경우는 과연 이 기업이 경쟁하는 환경이죠. 기업은 계속적으로 컴피티션 하니까요. 그죠? 컴피티션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나만 독점적으로 모노폴리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은 거의 많이 없죠. 그죠? 그것은 뭐 독과점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컴피티션을 하죠. 그래서 경쟁 환경에서 중요한 기회와 위협을 인식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이제 중요한 기회의 위협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바로 external analysis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부 환경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또 보통 보면은 이러한 이제 외부 환경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경쟁 속에서 발전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경쟁들이 어떤 식으로 디벨롭이 되고 있고 경쟁이 이제 경쟁도 발전을 하잖아요. 발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경쟁의 과정들이 초보 단계에서 중급 단계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심한 단계로 경쟁이 이제 이렇게 디벨롭이 될 수가 있겠죠. 아주 막 극단적인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사람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냥 말싸움하다가 주먹다짐하다가 나중에만 난타전하는 뭐 그런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의 발전 과정이다. 발전 과정이다. 그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심화되어 가는 거죠. 그죠? 이런 발전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한 기회와 위험이 어떤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바로 external analysis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죠. 그걸 당연히 그 분석을 해야겠죠. 그죠? 자,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많은 분석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외부 환경이란 것은 기업의 경쟁 환경이 발전하는데, 그죠? 이 경쟁 환경이 발전하는 이 상황에서 이 기업이, 해당 기업이 직면한 기회와 위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external analysis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외부 환경이 기업이 직면한 이제 바깥에 있는 환경적인 기회와, 그죠? 그러니까 risk and opportunity입니다. 기회와 위협의 이제 우리의 그 리스크는 뭐고 우리의 어떤 opportunity는 뭐냐, 그럼 기회와 위험이 뭐냐라는 걸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이 된다면은, 그죠? 그러면 내부 환경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체 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뭐냐, 어드밴티지가 뭐고 디스어드밴티지가 뭐냐, 이런 거죠. 그죠? 스트렝스가 뭐고 위크니스가 뭐냐, 이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깥에서 어떤 컴피티션이 디벨롭 될 때 그러면 이런 단계로 자꾸 경쟁이 심화되어 간다, 발전되어 간다. 그러면 우리 조직이 과연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인가, 우리 조직의 강한 점과 약한 점이 어떤 것인가를 동시에 어떻게 어나리시스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은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내부 환경 분석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어떤 정도의 어떤 뭡니까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가, 외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이 자원과 능력이 과연 외부 환경의 어떤 챌린지와 리스크에 대해서 경쟁 우위에 있을 것인가, 경쟁 우위에 있을 것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그죠? 그 자원은 인적 자원과 많은 것을 포함하겠죠. 그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게 해주죠. 우리는 막연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면은 막연하게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내가 얼마 있고 예금이 얼마 있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얼마 있고 받을 거 얼마 있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그 돈이 언제 어떻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막상 우리가 뭔가를 만기일이 왔을 때 뭔가를 지불해야 될 부채의 만기일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계산하고 틀려지죠. 막연한 생각은. 그죠? 그걸 먼저 그렇게 되면 본인은 어떤 위기에 처합니까? 유동성 위기에 처하죠. 유동성 위기에. 그죠? 유동성 위기라는 것은 흐르는 것에 동맥경화가 걸렸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뭐냐? 내가 충분히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로 뱅크럽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가 충분히 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돼요. 능력은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돈으로서 현금화돼서, 그죠? 그건 이제 현금화되는 것을 유동성이라 그럽니다. 유동성. 현금화돼서 그거로 가지고 내가 저 부채를 갚는 것에 대한 어떤 흐름이 막혔다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준다든가, 또는 뭐 예금 같은 것이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바로 현금화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도 지금 어떻게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조금 써야 될 일이 생겼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유동성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부 분석을 우리가 어떤 자원이 외부의 리스크나 그런 opportunity에 대해서 어떤 경쟁 우위에 있는지, 그걸 즉 뭐냐면 리스크를 리젝트하고 극복하고 기회를 갖다가 챌린지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자원이 지금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것을 내부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의 내부를 상황을 갖다가 이해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이직하고도 평범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외부 분석과 external analysis와 internal analysis에 대해서 이것이 동시에 simultaneous하게 동시에 이것이 진행돼야 된다는 이러한 관념을 여기서 정립하는 거하고 그냥 정립하지 않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정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아주 간단한 진리지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와 opportunity, 즉 위협과 기회에 대해서 경쟁 우위에 있느냐, 그죠? 경쟁 우위에 있느냐, 그죠? 경쟁 우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쟁은 competition입니다. 우위는 advantage입니다. 그죠? 그래서 competition advantageous, 그죠? 그걸 우리가 경쟁 우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 우위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그 조직 내부의 어떤 자원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그 양자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는 지금 감당할 수 있다.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대로 또 다른 보완책을 써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전략 경영의 어떤 한 중요한 방법이죠. 그죠?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하나의 이제 목표죠. 수단이고 목표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외부 내부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자, 그러면 이제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입니다. 외부 및 내부 분석. 그냥 막연하게 그냥 베이그하게 있다. 내 돈 얼마 정도 될 거다. 뭐 예를 든다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것에서 비유를 한다면 그렇죠. 내가 뭐 이것저것 하면 돈 한 돈 1,000만 원 있을 거다라는 거 하고 실제적으로 딱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날에 그 돈이 유동성을 가지고 현금화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체계적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외부 분석이란 것은 그죠? 이런 거죠. 일종의 이자율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죠? 사회적 동향이라든지 기술 등 그죠? 기업 외부의 환경. 그래서 기업 외부의 환경은 그것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또는 opportunity가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회적인 어떤 그러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위협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기업이 어떤 새로운 또는 어떤 새로운 영역에 갈 때 진입할 때 엔트런트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금융 비용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인가? 그죠? 왜냐하면 이미 외부 환경에는 우리의 컴피티터들이 있죠. 그죠? 우리의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과연 충분히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소비자가 충분히 있을 만큼의 인구가 되는가? 사회적 동향은 어떤 것인가? 그죠? 이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소비 사회인가? 아니면 이 사회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것인가? 그죠? 사용에 대해서. 그죠? 그다음에 기술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기술을 능가하는 기술들을 우리의 경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기술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 분석의 하나의 팩트들, 그죠? 프라미너들이 될 수 있다. 그 변수들이 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분석을 보면요. 그렇죠. 우리가 인적 자원이 되느냐, 저걸 갖다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느냐. 그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돌린다면 우리가 기능공들이 있느냐. 충분히 저걸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을 어디에서 구할 수는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우리가 갔을 때 적어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면 못해도 단가를 떨어뜨리려면 원자재를 싸게 사와야 되는데, 원자재라는 것은 조금씩 사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격을 낮게 사오려면 일정 발륨 퍼처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한꺼번에 좀 많이 사야지. 그죠? 많이 사야지 뭐 어떻게 됩니까? 딱 깎아주잖아요. 그죠? 그럼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 전기를 넣어도 똑같이 전기를 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전기가 100W짜리 전구가 있다 합시다. 그죠? 100W짜리 전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그 100W짜리를 쓴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5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결국 어떻습니까? 전기세는 5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전기세는. 그죠? 효율이 더 오라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 가면 여러분들 그러면 공장에 가면 보통 전기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럼 전기가 들어오면은 큰 공장에는 기본 전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공장에 뭐 100kW, 200kW, 300kW, 400kW, 뭐 1000kW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기본료가 틀립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기본료가 없죠. 몇천 원 나오죠. 공장에서는 그래서 한 300kg 들어온다, 뭐 100kg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은 공장에서는 보통 기본료가 한 뭐 70만 80만 원 들어옵니다. 뭐 그거는 100kg 정도 썼을 때죠. 근데 큰 킬로와트 들어가면 이제 기본료 쓰든 안 쓰든 간에, 왜냐면 그 공장에 인입되는 끌어오는 전기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기본료가 한 몇백만 원 나옵니다. 그죠? 뭐 큰 공장은 몇천만 원 나오고, 그죠?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 공장의 전기료를 갖다가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생산을. 왜냐하면 그 공장에서는 그걸 공장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간에 기본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어낸다면은 결국은 그런 많은 인프라에 사용되는 고정 비용이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 인발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야 되죠. 내가 공장이 이렇게 큰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돌려가지고 이 공장을 100%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죠? 아니고 절반만 생산한다면 단가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공장에 1000만원의 전기료를 기본료로 내는데 1000만원어치를 만들면은 그냥 한 개당 10,000원이 되지만 500만원만치 만들면 한 개당 전기료는 결국 어떻게 되죠? 20,0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부품도 똑같겠죠. 다른 원자재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생산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생산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보유한 기술들. 그죠? 기업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러한 이제 기술들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들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그 기술로서 어떻게 하죠? 그 기술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외부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시작해보자. 그거는 정말 너무나 정근대적이고 아주 소규모적인, 그죠? 소규모 기업도 그렇게 하면 그 결과를 보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업이 보유한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분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요 상방 간의 어떤 그 보완적인 관계, 과연 이러한 것들이 내가 내부적인 이러한 요인들이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걸 극복할 만큼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선택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넘어갔죠. 여러분들 아직 좀 다 기억되죠?
기억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보면은 자, 요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선택을 비교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한 전략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실행된 전략은 결국은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단계에서 전략을 이제 선택하는 단계를 한번 봅니다. 그죠?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는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는 이제 사명과 목표를 가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외부 환경을 분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선택을 할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다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전략 선택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부 환경에 대비해서 외부 환경이 이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어떤 환경은 이렇다. 자,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서로 분석해서 애널리시스 해서 그걸 갖다가 놔놓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전략적 우위를, 경쟁 우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략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카테고리가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부, 그 사업을 뭐 각 단위의 사업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부 수준의 전략과 전사적 수준의 전략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업부 수준의 전략이란 것은 뭐냐면 비즈니스 레벨 스트래티지랍니다. 비즈니스 레벨 스트래티지. 즉 우리가 이제 무슨 사업부, 뭐 화장품 사업부, 뭐 건강 사업부, 뭐 이렇게 사업부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뭡니까? 비즈니스죠. 그 비즈니스 사업을 이야기해요. 각각의 뭡니까? 비즈니스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즈니스 레벨 스트래티지다. 무슨 말이겠죠? 뭐 건강 사업부를 한다면 뭐 건강 사업부 차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은 뭐 어떻게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식음료는 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이제 한 기업에 여러 가지 계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비즈니스 레벨 스트래티지를 우리가 사업부 수준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라는 것은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 시장 그죠? 건강식품 시장, 화장품 시장 이런 거. 그 다음에 식음료 시장 뭐 이런 거죠. 자, 이러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려는 행동을 우리가 사업부 수준, 즉 비즈니스 레벨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레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외부 분석하고 내부 분석을 통해서 그죠?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죠?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사적 수준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전사적이란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기업 전체에 대해서라는 거죠. corporate level입니다. corporate. 그래서, 그 기업, 전기업 수준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업이라는 것은 뭐 삼성이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 전체의 수준에서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사적, 그래서 영어로서는 corporate level strategy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rporate level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적이다. 그래서 기업이 여러 시장이나 사업에서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죠. 아까 그걸 뭐 했으면 비즈니스 레벨이죠. 그죠? 이걸 갖다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뭐냐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자, 그 개개인의 어떤 사업들, 어떤 비즈니스 레벨, 인디비주얼 비즈니스 레벨, 요거는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레벨이라 스트래티지라 그러고요. 이걸 동시에 팍 이렇게 우리가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전투를 하더라도 그죠? 전체적으로 연대가 몇 개 있으면 동시에 어떻게 하자. 이게 이제 전사적인 거고. 자, 네가 1년대 너는 뭐 어떻게 해라. 2년대 너는 어떻게 공격해라. 응? 3년대 너는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죠? 각각의 어떤 레벨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는 비즈니스 레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요렇게 해서 동시에 어떻게 하자. 자, 이렇게 각각의 전략을 갖고 이때 동시에 우리가 여기에 집결하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거는 이제 결국 뭡니까? 그거는 전사적이다. 커플 레벨이다. 레벨이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죠?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 레벨에서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 레벨을 갖다가 수직적으로 통합하는가,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레벨 전략적 제휴를 하든가, 인수합병을 하든가, 뭐 다각화하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레벨들이 하나를 전체화적인 그죠? 전체화적인 것을 창출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요것들은 이제 전략적 제휴, 그다음에 다각화, 수직적 통합, 인수합병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결국은 이러한 것들 중에 전략적 제휴는 이러한 것들, 전사적 수준 이러한 것들 중에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떠한 방법을 택한 것인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그게 뭐 단순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잘 조화해서 그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사적 차원에서의 어떤 커플 레벨 스트래티지, 그러한 전사적 수준의 어떤 전략, 그죠? 그 중에 이제 수직적 통합, 그죠? 버티컬, 그죠? 다각화, 멀티,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 그죠? 그 다음에 strategic alliance를 이야기하고 인수합병, merge and acquisition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이제 전략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략 경영이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잡입니다. 매우 컴플리케이트한 그런 잡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의 본질을 갖다가 파헤치는 것이 전략 경영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그러면 아무 전략이나 이제 선택하느냐? 아니죠. 자, 이 전략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전략도 어떤 전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전략을 선택을 하느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각각의 전략들은 제한된 이러한 전략들도 적어도 몇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업의 어떤 사명,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갖다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인가. 그 다음에 이걸 이루는 것을 결국 뭐라 했습니까? 기업이 그 상세성과 그 다음에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가. 그죠? 그게 이제 기업의 목표였죠. 상세성과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앞정에 왔던 건 뭡니까? 외부 내지 내부의 분석이죠.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어떤 기회와 어떤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그런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외부에 있는 위험을 갖다가 리젝트하고 중화시키고 내부의 약점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외부에 나고 그건 이제 우리가 보완한다는 말을 이제 그거를 이제 어보이드 한다. 자기들이 약한 것을 피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내부의 약점은 피하고 외부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걸 극복한다, 중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이제 왔던 거 지금 딱 그대로 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죠? 전략 중에서 최선의 전략을 갖다가 선택한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적어도 이러한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전략 대안 중에서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무턱대놓고 그냥 그렇게 과학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수준이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업 수준은 아까 뭡니까? 비즈니스 레벨이라 했죠. 주어진 시장에서 사업을 포지셔닝 하기다.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어떤 레벨을 갖다가 결정짓는다. 이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은 이 상품의 가치, 상품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질 것인가. 우리가 보통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 화장품이 있다고 합시다. 이 화장품을 그럼 이 화장품을 어떤 대상을 타겟팅해서 팔 것인가. 이 화장품을 그냥 학생들이 막 그냥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학생들한테 그냥 저가로 일상의 어떤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좀 화장하는데, 그죠? 막 그렇게 막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레벨로 가격과 어떤 이 상표 이미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직장인들, 그죠? 직장인들의 어떤 레벨로, 그죠? 직장인들 그래도 돈은 조금 있죠. 그렇지만 뭐 20대 직장인들, 30대 직장인들 나눌 수 있죠. 20대 직장인들은 갓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뭐 학생들처럼 막 바를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니까. 뭐 그래 좀 적당한 가격, 좀 마드리트한 프라이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30대 직장인들, 40대 직장인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런 레벨이 있으니까요.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정말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이미지가 자기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미지 또는 남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 이미지를 아주 고가의 좀 고품스럽고 기품스러우면서도 고가의 어떤 이미지를 할 것인가. 이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그 제품의 어떤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이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다 그 제품에 대해서 이거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씁니다. 그거는 모두 다 쓴다는 거는 자기 레벨에, 그러니까 상품을 선택할 때 우리가 가방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뭐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물건이나 돈대로 사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은 최대한대로 돈이 없지만 그 돈의 그 예산에서 자기 나이와 그 스타일이 맞는 걸 사죠. 그죠? 마찬가지. 그 스타일에 맞는 것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그 스타일을 갖다가 결정지어 주는 것. 이것은 나에게 맞는 것이다 라고 결정지어 주는 것을, 그것이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포지셔닝인데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정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다 팔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잘 팔릴 것 같죠? 안 팔립니다. 왜? 그러면 저거는 뭐 내가 만약 저 물건을 샀으면 나보다 어린 사람도 쓸 거고 뭐 그렇게 쓴다. 그럼 나 저 물건 안 쓸 거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내가 저 물건 사면은 아저씨도 사고 할아버지도 쓰고, 그럼 난 뭐야? 나의 독특한 나의 젊음을 갖다가 내 나름대로의 젊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매치가 안 되네.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쓰면 더 많이 팔릴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의 포지셔닝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이제 그럼 기업의 어떤 사업의 수준에서의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진출하는데
그럼 이 사업에서 지금 우리 회사가, 우리 이 비즈니스를 어떤 단계에 이제 올려놓을 것이냐 이거죠. 일단은 안착만 할 것이다. 아니면 좀 더 성장할 것이다. 아니면 최고로 갈 것이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사업적인 단위에서의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이제 상품적인 단위의 포지셔닝은 아까처럼 어떤 상품의 어떤 수준과 이미지를 갖다가 형성시키는 거지만, 이제 사업의 어떤 포지셔닝에 서 사업을 이제 어떤 단계 정도까지, 말 그대로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션, 위치란 거죠. 위치화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비즈니스 라벌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사적 수준이라는 것은 전 사업, 전 회사 전체에 대한 어떤 스트래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corporate level strategy, 그죠? corporate level strategy. 그러면 이제 corporate는 회사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면 어느 시장 또는 어느 사업에 진출할 것인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 그죠? 전체적인,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사 전체가 어떤 전체적인 이제 회사의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전사적 수준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전사적 수준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것이 있었죠. 인수합병도 있었고, 그죠? 다각화도 있었고, 수직적 통합도 있었고, 그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는, 그다음에 전략적 지역도 있었고, 그죠? 그러한 방법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뭐 하나라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도 되고, 그죠? 선택해서 진출하는 거죠, 그죠? 회사적 차원에서 이제 어떤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전사적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어쨌든 요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은.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우리가 전략 실행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